8번 71번부터 시작합시다. 자, 두 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할 때 f2는 5이고요. 이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곱하기 gx를 구해보래요. 자, 근데 주어진 관계식이 x-2 곱하기 fx가 얘가 gx에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다 라고 주어졌으니 나는 여기에 두 문자의 곱으로서 표현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의 함수를 우리가 한쪽으로 표현해주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해보니까 이쪽이 x-2의 fx고 인수분해도 깔끔하게 x로 묶어버리면 x-2로 되고 이게 gx다 라고 쓰여지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x가 2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당연히 x-2로 나누면 fx-x가 뭐가 된다? gx를 x-2로 나눈 게 되죠. 됐나요? 자, 근데 구하고 싶은 건 뭐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곱하기 gx인데 당연히 얘는 2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2는 아닐 거고, 그러면 요렇게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fx-x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식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리가 fx 곱하기 fx-2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2로 가면 f2 곱하기 f2-2에 계산이 되면서 얘는 5 곱하기 3이 되니까 정답 15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푸시는 71번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72번으로 갑시다. 뭐 이 정도는 이제 다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음과 같이 fx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로 주어졌을 때, 자, 이때 함수 y는 fx 곱하기 f 절대값 x 플러스 k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해보래요. 자, 봐보세요. 어떤 함수가 곱해져 있지만 이 fx라는 함수가 x는 1에서 좌극한이 0이죠. 그러면 이 함수를 곱해봤자 어차피 얘의 좌극한을 구하면 뭐야? 0일 거잖아. 그러면 이 함수의 우극한이 0이 될 수 있는 얘를 결정하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봐봐. 절대값이 씌워지면 얘가 접어 올려지는 거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플러스 k를 했을 때 0이 되려면 k값이 얼마면 돼요? 봐봐. 절대값이 씌워지면 오른쪽만 생각해. 1의 오른쪽만 생각하면 접어 올려지면 이게 3에서부터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0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밑으로 세 칸만큼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k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빠르게 계산을 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은 72번의 문제였고요. 자, 73번인데요. 자, 요거는 요게 조금 나와서,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정의 내려졌을 때, 자, 봐보세요. fx 플러스 3이 이게 fx 플러스 2와 같대요. 자,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x가 3만큼 증가할 때 위로 2만큼 올라간대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되겠어요? 요 그래프가 내가 3칸만큼 올리려면 위로 2칸만큼 올리란 소리죠.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만 잘 해석되었으면 우리가 리미트 x가 11로 갈 때 fx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11인데 내가 이거를 뒤로 3칸만큼 오고 싶어요. 그러면 fx에다가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된 게 얘일 거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다시 마찬가지로 얘를 뒤로 3칸만큼 땡겨 왔어요. 그러면 원래 식에서 플러스 2만큼 된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얘를 3칸만큼 땡겨 왔어요. 그러면 얘는 2가 될 거고 fx 플러스 6이 될 텐데, 리미트 x가 2로 갈 때는 어디로 가고 있어? 얘는 1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 얘는 1 플러스 6이 되면서 얼마다? 7이다 라고 쓸 수 있다고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시는 73번 문제였고요. 자, 74번 문제는
정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 다음 열린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 fx가 있었을 때 fx 곱하기 gx가 x는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뭐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리미트 x는 1에 좌극한 fx 곱하기 gx를 따져보고, 그리고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 fx 곱하기 gx를 따져보고, 그리고 f1과 g1의 곱이 이 세 개가 서로 같은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됐나요? 난 하진 않을게. 수식이 너무 길어. 그냥 하면 돼. 다항식의 계산이야. 하는 방법만 얘기하면요, x세제곱분의 1-x세제곱이죠. 그지? 그리고 얘는 1-x제곱분의 1-x-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지? 그대로 놓고 요거 있잖아요, 분자분모에 곱해서 식정리 극한값 계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곱해놓고 또 식정리 극한값 계산. 얘는 구간별로 요거는 여기다 곱하고 요거는 여기다 곱해가지고 발음도 안 되네. 극한값 계산해서 우리가 연속인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치? 수식이 많을 뿐이지 못할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는 그냥 정의에 대한 문제겠고요. 자, 75번. 자, 이 문제도 한번 잘 봐보세요. 자, 12야 자연수에서 다음 n에 대해서 요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내가 보기에는 요런 타입도 아까 얘기했던 그 수능 타입에 굉장히 가까운 문제. 쉬워 보여. 쉬워 보이는데 문항의 답을 구했을 때 오답률이 굉장히 높을 거야. 왜 그런지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x가 리미트 x가 6으로 갈 때 얘가 x-6분의 절대값 x-n에 -n 플러스 6의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되겠어요? 우선은 극한값이 존재한대. 근데 봤더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겠네. 그러면 얘는 6-n에 -n 플러스 6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0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어때야 돼요? 부호가 반대로 풀려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6-n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n은 기본적으로 누구보다는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생기네요. 그러면 나는 6, 7, 8, 9, 10 중에 결정을 봐야 된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우선 6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n이 6일 때 뭐를 따져보는 거야? 극한값의 존재성을 따져보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봐야지. 그지? 그래서 나는 리미트 x가 6의 좌극한에 x-6의 절대값 x-6에 그리고 -n 플러스 6이다 라고 써지죠. 자, x가 6보다 조금 작대요. 그러면 이거 무슨 수? 양수, 음수? x가 6보다 조금 작은데 6을 빼버려. 그럼 음수지. 그지? 음수로서 그거 풀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6의 우극한에 x-6에 얘는 -x 플러스 6 여기는 어차피 6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없애버려도 되죠. 이거 없애버리고 -x 플러스 6이 되면서 결국 극한값이 얼마로? -1로 구해지죠. 됐나요?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6의 우극한을 생각하면 얘가 x-6의 절대값 x-6인데 마찬가지로 x가 6보다 조금 큰 쪽에서 6으로 오르는데 6을 빼버려.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6보다 큰 수에서 6을 빼니까.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풀리니까 리미트 x가 6의 우극한에 x-6분의 x-6 약분하니까 얼마예요? 1이야. 좌우극한이 어때? 서로 달라. 그러면 6도 안 되는 거네. 됐어요? 자, 그러면 7로 갑시다. n이 7이었을 때 얘는 리미트 x가 6으로 갈 때 얘는 x-6분의 절대값 x-7에 얘는 어차피 없어지죠. 됐나요? x-6 맞게 쓴 거지? x-6 아니지? 미안해. -7 넣었으니까 1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겠죠. 됐나요? 자, 근데 얘가 6으로 가까이 가는데 6보다 조금 크나 6보다 조금 작나 어차피 7을 빼버리니까 얘는 무슨 부호? 무슨 부호? 음수. 그잖아?
그러면 얘가 음수로 풀려버리니 리미트 x가 6으로 갈 때 얘는 x-6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7에 마이너스 1을 하니까 이게 플러스 6이 되죠. 그러면서 얼마로? 마이너스 1로 구해지겠네요. 이와 같은 원리를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리미트 x가 6으로 갈 때 x-6분의 여기가 절대값 x-n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n 플러스 6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n이 기본적으로 7보다 커버리면 이게 무조건 무슨 수야? 음수야. 그러면서 부호가 반대로 풀려버리니 우리는 리미트 x가 6으로 갈 때 x-6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6이 되면서 약분하니 결국 얼마로?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값을 계속 가져. 그래서 가능한 n값은 누구부터? 7, 8, 9, 10 이렇게 4개가 됩니다. 되겠어요? 봐봐, 뭐 특별한 거 묻는 거 아니잖아. 그냥 뭐에 대해서 물어? 극한값의 존재성을 묻고 있을 뿐이야. 존재성 묻는데 단순히 절대값 하나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특별한 걸 묻진 않지만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좀 까탈스럽게. 그리고 이거를 존재성을 따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봐봐요. 요거 6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보통 여기서 끝내버릴 수도 있어. 6보다 크다가 나오네? 그럼 다 되겠지. 6부터. 6, 7, 8, 9, 10 해서 5개 답을 써버릴 수도 있다고. 되겠어요? 뭐 합을 구하랬으니까 다른 답은 나오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답이 나오기 좋다고. 그래서 이런 오답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차분히 잘 풀어 가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5번이었고요. 자, 76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1차 함수 fx와 2차 함수 g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고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gx가 1을 만족시킬 때 다음 함수값을 구해보래요. 자, 우선 문제에서 알려준 거 그대로 씁시다. 자, fx 플러스 gx는 우선은 나는 제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6과 그 다음에 x-1로 인수분해는 되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뭐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대로 써두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 1로 간대. x-1분의 fx-gx가 얘가 1이래. 분모가 0으로 가니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fx-gx 에이구야. G1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fx-gx의 인수로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x-1이 인수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봐봐. fx가 몇 차야? 1차야. gx가 몇 차야? 2차야. 그러면 얘네 둘이 더했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그러면 fx-gx의 최고차의 개수는 뭐 얼마여야 돼? 최고차는 누가 결정해? gx가 결정하잖아. 2차가. 그치? 그럼 뺐으니까 당연히 얘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 나는 fx-gx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 x-1 곱하기 x- 뭐 알파 한근 두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두고 다시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게. 얘를 여기다 넣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은 약분되고 마이너스에 x-알파가 1이 나와야 된대.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에 1-알파가 1인 거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알파 값은 2다 라고 구해지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구했어? fx-gx가 얼마로써? 마이너스 x-1 곱하기 x-2다 라고 구했죠. 됐어요? 그럼 다 했지 뭐. 뭐 하면 돼? 이식 더해서 2로 나눈 게 fx. 이식에서 이식 빼가지고 나누기 2 한 게 뭐야? gx. 됐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명확하게 몇 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써먹어야 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76번이었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도 조금 생각을 요합니다. 잘 따라오셔요. 자, 상수함과 계수가 모두 자연수인 두 다항함수래요. 다항함수인 두 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플러스 gx를 우리가 x제곱으로 나눈 게 3이래요. 그러면 fx와 gx에 대해서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지만 최고차가 결국 3x의 제곱을 가진 거네. 이거의 합에 대해서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 이렇게까지는 둘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나에서 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fx 곱하기 gx가 얘가 얼마를? 6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데요. 자, 근데 봐봐.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게? 자연수. 왜 자연수가 중요한 단어냐? 얘랑 개수를 더해서 최고차항이 3x가 제곱이 나오는 거는 개수가 자연수가 아니면 3차들끼리 하면 뭐야? 하나 x세제곱이고 하나 마이너스 x세제곱이면 더하면 3차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뭐야? 더해서 절대로 차수를 낮출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fx와 gx와 아무리 높아봤자 둘이 뭐야? 2차 이하라는 소리지. 그러면 둘 다 fx와 gx 둘 다 2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하나가 fx와 gx가 둘 다 2차일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보면 최소한 여기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뭐 해야 돼? 없애버릴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곱했을 때 3차 이상이 돼야 되지. 그러면 하나가 2차고 하나가 1차 형태로 나오는 차수를 가질 수 있는 거지. 되겠어요?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누가 2차고 누가 1차인지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가보면 우선은 우리가 2차 1차였을 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2차 2차였을 때는 당연히 얘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도 x 플러스 1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여야 돼? 3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 3이 붙어야 된다는 소리네.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3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곱했을 때, 얘네들이 곱해졌을 때 세제곱이 약분되면서 6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 개수가 뭐가 붙어야 돼? 2가 붙어야겠지. 이해되시죠? 됐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fx와 gx를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둘 다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얼마지? 1 대입하면 2의 제곱인 4, 3, 12가 될 거고, 플러스 1 대입하면 2는 4에서 여기에서 16이라는 값이 하나 나오죠. 됐죠? 자, 이렇게 푸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이번에는 2차 2차였을 때, 자, 2차 2차였을 때가 둘 다 하나는 반드시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하나는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뭔지는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서도 최고차항이 3을 만족해야 되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던가 2, 1이던가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쌤은 여기가 2일 때부터 풀어볼게요. 여기가 2라고 하면 우선 여기가 1인 거고, 그러면 곱해졌을 때 해당되는 얘가 이렇게 약분되고 2가 남은 상태에서 여기가 당연히 x는 그대로 들어와 있을 거고, 뒤에를 결정을 봐봅시다. 자, 여기를 결정을 보는데 이렇게 약분되고 2가 남았으니 얘가 마이너스 1로 간대요. 근데 6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얼마가 붙어줘야 돼? 4가 붙어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함수를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아니야 얼마냐? 1 대입하면 2는 4에서 8이 될 거고, 여기가 2고 여기가 5니까 2, 5, 10이 되니까 더하면 우선은 18이라고 하나 구할 수 있고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가 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x의 2배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도 이번에도 이렇게 약분되고 결국 얘가 남을 텐데 2배가 남으면서 여기가 플러스 4가 똑같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1 대입하면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이 2는 4에다가 1 대입했으니까 4, 5, 20 해서 더하시면 24다라고 구해지겠네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16, 24, 18인데 그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 24, 최소 16.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40이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되겠어요?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수 따지고 경우의 수 따져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강조했지만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 그냥 흘려넘기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걸 흘려넘겨버리면 경우의 수가 너무 무궁무진해지는 거지. 됐죠? 이렇게 해서 푸는 77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 위에 기울기가 m이고 a, 0,1을 지나는 직선 L이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만나는 점을 아닌 거를 P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다음에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직선 L을 한번 구해보면 L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얼마짜리? 기울기가 M이고요. 그리고 지나는 점이 0,1이래요. 그러면 Y는 MX 플러스 1이다 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X절편이 Q잖아요. 그래서 x절편을 구해보면 0은 mx 플러스 1이니 우리는 점 Q의 좌표가 마이너스 m분의 1,0이다 라고 들 수 있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Q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A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P점이에요. 자, 당연히 여기는 원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로 따지면 그 길이는 당연히 n분의 1이 길이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1이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AQ의 길이는 당연히 AQ의 제곱은 당연히 M의 제곱 분의 1 더하기 1이 되면서 AQ의 길이가 얼마? 루트 우리가 M 제곱 분의 1 플러스 1이다 라고 둘 수 있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놓고 구하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들을 구하고 싶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으면 여기의 길이도 1인 거 알고 있죠? 반지름으로써. 그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수직 2등분 된다라고도 알 수 있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요 점을 모르니까 h라고 하면 여기가 5가 되겠고 OH의 길이는 결국 우리는 직선 L과 원점 0,0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면 되죠. 되셨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결국 mx-y 플러스 1은 0과 0,0 간의 거리 d를 구해주시면 얘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 1이니까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OH의 길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렇게 구해질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의 AH의 길이는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X라고 두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OH의 제곱이 뭐랑 같다? 해당되는 1과 같더라. 그러면 x의 제곱은 당연히 1-5h의 제곱하고 같을 거고 그러면 얘는 1- 제곱하니까 m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쓰여지죠. 그래서 통분 계산하시면 얘는 m제곱 플러스 1분의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1 빼시면 m제곱이다 라고 쓰여지는 거고 결국 x값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m제곱이다 라고 구해지네요. 거기에 뭐 한 개? 2배 한 개 결국 AP의 길이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AP 구했고 나는 뭐도 알아요? 해당되는 아까 어디 구했어? AQ의 길이도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뺀 게 결국 뭐예요? 해당되는 PQ의 길이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계산은 이렇게 곱하셔서 어차피 극한만 보내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 얻어낼 수 있습니다. 숫자 계산이니까 요 뒤로는 그대로 둘게요. 자, 계산들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79번. 자, 단답형 문제인데요. 쌤, 이번에도 요즘 문제 정도도 충분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항도 괜찮고.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두 자연수래요, 이번에도.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2-a의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x 라고 주어졌는데, 자, 보자마자 느껴지는 거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그치? A로 넣어봤더니 A의 세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되면서 쓱쓱쓱쓱 지워지는 거 되네. 그러면 나는 1, 2-A 마이너스 2A 0 두고 A로 조립제법 하면 1이고 A고 2고 2A고 0 돼버리네. 됐어요? 그러면 fx는 우리가 x-a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다 라고 써지니까 조금 더 이쁘게 쓰자면 x 곱하기 x 플러스 2에 x-a다 까지 fx를 정리시켜 줄 수 있는 거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gx가 존재한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가조건을 봤더니 가조건에서 절대값 x 플러스 b에다가 gx를 곱한 게 x 플러스 b에다가 절대값 fx를 한 거와 같대요. 그리고 나에서는 fx가 gx보다 작은 정수의 합은 15라고 합니다. 저건 지금은 써먹을 수 없잖아. gx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나는 절대값이 존재했네. 그럼 뭐 해봐야 돼? 범위를 나눠봐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b라고 써야지 6이라고 썼네. 그것도 빼버릴게요. 마이너스 b보다 클 때로 나눠주면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서도 얘가 마이너스 b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gx고 여기가 x 플러스 b의 절대값 fx가 되어주니 결국 얘가 이대로 샥샥 약분되면 결국 gx는 마이너스 절대값 fx다 라고 쓰여지는 거네. 됐어요? 자, 두 번째 그대로 마이너스 b보다 컸을 때는 그대로 풀려날 거니까 x 플러스 b에 gx가 될 거고, 여기도 x 플러스 b에 절대값 fx니 그대로 얘네들은 약분시키면 얘와 얘가 약분될 거고, 이번에도 gx는 어때요? 절대값 fx로 구해지는 거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gx는 뭐예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근데 gx가 해당되는 x가 마이너스 b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절대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b보다 컸을 때는 fx에 절대값을 붙인 거랑 똑같대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개가 뭐 해야 돼?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b를 기준으로, 즉 b에 대한 좌극하를 구하면 마이너스 절대값 f-b라고 구해질 거고, 그리고 우극하를 구하면 f-b라고 구해질 텐데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떤 실수값을 가지면 부호가 반대니까 어때요? 당연히 다른 수가 되지. 그러면 이게 같아지게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 f-b가 0일 수밖에. 됐나요? 자, 여기까지 생각이 들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가 포인트야. 잘 봐. 이거 무슨 수? 이거 무슨 수? 이거 무슨 수? 마이너스 b? 음의 정수. 그치? 음의 정수가 누구? fx의 근이어야 된대. 근데 fx 근은 누구밖에 없어?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a밖에 없어. a 무슨 수야? 자연수야. 0이지. 그러면 얘가 누군 거야? b. 되겠어요? 그래서 b값을 결정을 보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단어가 중요해? 자연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야.
되겠죠? 그래서 B값이 우리가 얼마로? 마이너스 2로서 결정이 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지금 A로서 세 근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fx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A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치? 자, 이게 fx야. 쌤 gx 그려보려고 해. gx를 그리려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는 뭐 하래? fx에 절대값 씌워놓고 다시 마이너스를 하래. 절대값을 씌워놓고 다시 마이너스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 되겠어요? 그러면 요게 그대로 그려지고 이쪽은 그냥 절대값만 취하래.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만 이렇게 와서 올라가겠지. 되겠어? 그러면 fx랑 gx랑 차이 나는 지점은 어디야? 요 구간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 근데 마지막 나에서 하는 얘기가 뭐야? fx가 gx보다 작은 해 정수인 거에 합은 15래. 근데 이거 무슨 수야? 자연수야. 그지?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1에서부터 2, 3, 4, 5까지 더한 게 이게 15인 거잖아. 그러면 A는 얼마여야 돼? 6이어야겠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A값을 6이라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값은 2, A값은 6이다 라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느껴지나요? 난이도가? 그지? 이 정도가 쌤 보기에는 중간 정도, 중상 이런 타입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야. 느껴지기에. 아시겠죠? 자, 마지막 80번은요. 오히려 80번은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봐왔던 문제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쌤은 얘보다 방금 전에 요거가 훨씬 더 나오기도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80번 문제입니다. 실수 t에 대해서 y는 t와 다음 곡선 y는 절대값 x-1, 5x-2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했을 때 fx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가 곱해졌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g5의 값을 구해보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거부터 그려봐야지 뭐. 그죠? 그러면 우선은 나는 y는 x-1 분의 5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표준화시키면 x-1분의 5에 x-1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얘는 x-1분의 5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선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1하고 x는 5에 점근선이 놓여 있겠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가겠죠. 되셨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절대값을 취한대요. 자,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0,0을 지나야 되는데 x에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0,0을 지나게 좀 잘 그릴게요. 0,0을 지날 수 있게 이렇게 그리면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당연히 이 밑부분으로 지나가던 녀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밑으로 툭 한 내린대요. 자, 이렇게 툭 한 내릴 때는 그래프를 다시 밑에다 다 그리기 힘들잖아.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야? 축을 옮겨.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축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지. 그지? 그러면 축이 두 칸 올라가니 당연히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고 5였던 건 얼마로? 3으로 고쳐내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 선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되시겠죠? 자, 그래